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수열 공간을 살펴봤는데요. 수열 공간 중에서 이제 수열의 각항들을 이 절대값 취해가지고 피제곱을 한 다음에 그 모든 항들의 다 더한값이 이제 유한이 되는 그런 값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수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LP 그리고 오브 N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런 집합 같은 경우는 현재 덧셈과 상수배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일단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LP 집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LP 스페이스라고 불러도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벡터 공간을 다루게 될 건데, 벡터 공간 위에서 우리 해석학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해석학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거리를 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거리를 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가 여기 제가 써놓은 오늘 배우게 될 놈드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놈드 스페이스, 노은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데피니션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일 때 제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요. 이 V, 이 벡터 스페이스로부터 대응되는 어떠한 함수로 볼 건데요.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임의 원소 이 V에 대하여 그 V가 이제 연벡터,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그 값을 기호로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것은 얼마큼 떨어지는지 거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값은 여기 공역이 0 이상에 있는 어느 한 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값을 내는 한 함수, 이것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공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족시키기 원하는 그런 공리가 있겠습니다. 그 공리가 총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지금 세 가지 정도 공리를 쓸 건데 그 세 가지 공리 중에서 가장 만족시키기 좀 어려운 공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리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삼각부등식이거든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두 벡터 u랑 v를 더한 다음에 그 값에 이제 사실 이 노름이거든요. 노름이라고 부를게요. 이 노름은 재는 것이 v의 노름과 u의 부름과 v의 노름, 이것을 두 개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요, 이 u라는 벡터와 이제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을 때 u 플러스 v 벡터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쳐지게 될 거니까, 우리 일반적인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활용해서라도 이것은 절대로 현재 이만큼 벡터의 크기가 두 벡터의 크기 합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노름으로써 정의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공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족시키기 되게 어려운 공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어려운지는 이따 예시를 보면서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분응식이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벡터 V에다가 실수배를 해요. 실수 R배를 한다고 해볼게요. 실수 R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R배를 한 그 벡터의 길이, 노름, 이것이라는 것은 그 원래 V라는 벡터의 그 노름에다가 값이 그냥 정확히 R배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절대값 R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공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은 실수가 될 것이고요. 벡터 V에 있는 임의의 벡터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만족시키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이제 벡터의 이 노름이 0이다 라는 것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그 U는 오로지 0벡터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0벡터로부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0인 벡터는 오로지 이제 0인 벡터는 0벡터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점하고 이제 쓴 거 여기 가운데는 그냥 인풋 벡터가 하나 들어가게 돼가지고 기호로 쓰게 될 건데 이 함수를 우리가 부르기를 노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어느 책에서는 노름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노음 뭐 어차피 영어니까 번역하기 나름이겠죠.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만약 한글로 표기한다면요.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리고 그럴 때 이 벡터 v라는 것이 노름 구조가 이제 주어진 벡터 v가 된 거니까 이 공간을 우리가 롬드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를 정의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클리디안 그 D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클리디안 그 D스페이스 RD가 주어졌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임의의 벡터 V에 대하여 그 V의 P노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냐면요. 제가 이 차원이 D차원이니까 V1, V2, V3부터 해가지고 이제 V, D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절대값의 P제곱 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리를 생산한다고 한다면요. 원래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D의 벡터 더한 다음에 2분의 1제곱 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노름을 계산한다, 거리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제곱만 고집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세제곱, 네제곱을 한 다음에 각각 3분의 제곱, 4분의 제곱을 해도 그것을 거리라고 우리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피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 대신에 P를 써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때 P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가 아닌 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무한대는 따로 처리하면 되는데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정의하게 될 거냐면요. V1, V2, V3 그리고 VD까지 있는 이 모든 벡터들의 크기, 절대값 VI 이거에 대하여 가장 큰 것, 맥시멈 값을 인피니트 노름으로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괜히 이제 무한대인 경우 따로 빼가지고 정의를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고정된 이제 벡터 V에 대하여 V의 P노름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P를 무한대로 이제 보내버리면요. 그 값이 이제 V의 인피니트 노름을 수렴한다. 그 값과 일치한다. 라는 것을 이제 리마크로 이제 알 수 있을 거니까 여기에 두 정의가 이제 너무 부자연스럽게 따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당연히 너무 자연스러운 정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신다면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랬을 때 사실 이제 제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제곱, 네제곱 아니면 이제 정확히 일반적으로 P제곱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P가 1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절대값들끼리 다 더해서 계산을 해도 그것을 거리로서 이제 의미를 가진 값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 각각 P의 값, P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 기하학적인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에서 2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으로 보도록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할 이 투노름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또 투노름 계산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값이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 이 영역을 표시해 본다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만약에 투노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노름을 계산해서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붙여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노름은 이제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로 계산이 되겠죠. 이 값이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 부등식이 되니까, 이 영역을 표시해 보자면요,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결국 정사각형이죠. 말은 모이면서 정사각형. 정사각형 1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인피니 노름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 조건을 영역을 표시한다면요, 결국에 이제 그 맥시멈 값이 항상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 x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절대값 y 또한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으로 환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영역을 표시해 본다면요, 이번에는 현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그런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갈라지는 영역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피해를 성립하는지 또 살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행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노름에 대한 그 간단한 예시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뒷차원, 그 유한차원 말고 이제 무한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무한차원에 대하여, 무한차원의 예시를 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수열 공간에 제가 데려오겠죠. 수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열 A 이 친구를 이제 AP 스페이스에서 가져와요. 단 조건은 이제 P가 이제 1보다 커 나갔고 인피니트가 아닌 거 실현했을 때, 그 수열 A의 P노름을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냐면요, 이것은 절대값 AN에다가 P제곱을 취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항들의 값을 다 더해서 전체의 P분의 1제곱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만약에 수열 A가 C나 오브 N 또는 L 인피니 오브 N에 있는 원소라고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인피니 노름이죠. 수열 A의 인피니 노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현재는 성분이 무한계니까 이제 맥시멈이라는 그 함수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이때 수프리멈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겠죠. 수프리멈. 자, 자연수에 대하여 절대값 AN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정의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것이 놈드 스페이스, 노원 공간을 만족시킨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되게 쉬운 것들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공리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대입해 본다면은, 수열 그냥 벡터 A에다가 이제 실수 알베를 한 것에 P노름은 A의 P노름에다가 절대값 알베를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A의 P노름이 0이 된다 라는 것과 0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 만족시키는 A는 영수열밖에 없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0 된다는 것은 이 친구가 0 된다는 건데 이게 0 되려면은 이것은 그리고 강변에 이제 P제곱 취해도 이 친구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절대가 AN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제 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수기 때문에 P제곱을 시켜도 그것도 이제 넌 네거티브 그래서 0될 다 더해서 0 되려면은 각각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A1, A2, A3가 다 0인 영수열밖에 없겠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되게 확인하기 어려운 거. 이것이 놈드 스페이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삼각분원식이 되겠죠. A 플러스 B의 P노름. 이것은 A의 P노름 더하기 B의 P노름.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고요. 이 부등식을 되게 유명한 부등식이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이 부등식을 우리가 부르기를 민코스키 부등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코스키 부등식이고요. 이것을 증명이 완료되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대신에 그 증명하는 과정이 좀 매우 길겠죠. 그럼 지금부터 증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민코스키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lem마처럼 증명을 해야 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 부등식이 무엇이냐면요. 영부등식이랑 이제 헤드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이제 또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전에 배웠던 것들부터 먼저 미코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거 무엇을 배웠냐? 라고 한다면요. 산수평균과 비합평균 사이 관계를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2분의 x1 플러스 x2는 루트 x1, x2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조건이 x1, x2부터 해서 xn까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을 때 산수평균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해서 xn까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기하평균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x1 곱하기 x2 곱하기 xn까지 곱한 다음에 n분의 1제곱 한 값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값이 결국 산수의 평균이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자기가 이 두 개일 때만 해보고 나머지일 때 안 해봤다면 수학적 귀납법에 비해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직접 해보시기 바랄게요. 대신 이런 양수일 때 가능하다라는 조건 다시 한번 더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수평균, 기하평균 사이 관계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이 무엇이냐면요. 자, xy가 이제 0보다 크나 같은 수라고 했을 때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 t에 대하여 xt제곱 곱하기 y의 1-t제곱 한 값은 tx랑 1-ty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수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실수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실수보다 좀 유리수일 때 먼저 바라보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suppose 하기를 제가 t를 유리수인데 유리수를 표현하기를 0부터 1까지 유리수를 m 플러스 n분의 m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과 m은 자연수죠. 라고 한다면 이제 t는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0부터 1 사이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요. x의 t제곱 곱하기 이제 y의 1-t제곱 이라는 이 값은 t에다가 m 플러스 n분의 m을 대입해 보신다면은 x의 m제곱 곱하기 y의 n제곱을 시킨 것에 m 플러스 n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이제 괄호 묶인 곳을 이제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전개를 해주신다면요. m하고 n이 이제 자연수니까 배수적으로 해석할 때 x가 현재 m개 있고 곱하기 y가 n개 곱해지는 걸로 할 수 있겠죠. 그것에 m 플러스 n분의 1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하고 y가 다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고 이것들이 현재 n 플러스 n개 곱해져 있는 걸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리콜했던 산수평과 기하평균 사이의 부등식 관계를 쓸 수 있겠죠. 이것은 여기에 대응돼 가지고 결국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써본다면요. n 플러스 n분의 x를 n분 더하고 더하기 y를 n번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곱셈의 정의를 이용해서 적어본다면요. 분자가 이제 mx 플러스 ny잖아요. m 플러스 n분의 mx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y가 되니까 이 값은 현재 t가 m 플러스 n분의 m이라고 해서 tx 플러스 1-t의 y가 된다는 것이 증명이 끝났습니다. 현재 유리수일 때는 되게 간편하게 산수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유리수일 때가 아니라 실수일 때란 말이에요. 실수로 확장하는 과정을 스텝 2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으로 일반적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이제 t에 대하여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될 거냐면요. 예전에 유리수 실수로 확장하는 거 과정은 되게 간단하겠죠. 뭐냐, 극한을 취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스프리멈 이런 개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과정과 비슷하게 이제 결국 수렴하는 값은 그 스프리멈 값은 결국에 그 실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서 살펴보았죠. 완비기 때문에 결국 이 스프리멈 값 상한의 값은 항상 어떻게 말할 수 있겠죠. 상한은 결국 실수값이 된다. 시 전체 집합에서 있는 그런 모든 이루 유개인 공집합이 아닌 그런 집합에 대해서는 그 상한의 값이 실수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우리가 만약에 단조 증가 수요를 찾게 된다면요, 그 단조 증가 수요율이 결국 수렴하게 될 거잖아요. 언젠가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건데 이제 유개인 수요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의 수프리먼 값은 극한값이 되겠죠. 그 극한값을 이제 t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유리수일 때 관찰했으니까 유리수열을 잡아요. 유리수열 Rn을 잡습니다. 근데 이 유리수열이 만족시키기를 이렇게 점점 계속 증가하면서, 정확히는 여기서는 strictly increasing이겠죠. 나아가서 이제 t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이제 수렴하는 그런 상황인가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 RNA 수열의 그 수프리먼 값이 이제 그 t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 t 값은 항상 이 실수가 될 거예요. 완비성 공리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상한 정리 이거 해가지고 갑자기 왜 이름이 기억 안 나냐?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라고 이거 있죠. 이것에 위해서 간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수열을 잡았을 때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로 먼저 배제시키고 싶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0번이라 쓰겠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제 x가 0이거나 또는 이제 y가 0이 된다면요. 위에 부등식에서 왼쪽이 이제 0이 될 거고 오른쪽은 이제 임의의 한 양수가 되겠죠. 0보다 크나 같은 값이 될 거니까 이랬을 때는 이제 좌변이 0이 되므로 되게 자명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쓴 것은 이거 left hand side 사이드의 약자로 좌변이에요. 좌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좌변이 0이 되니까 되게 명확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번째 케이스를 배제하고 우리는 x하고 y가 다 이제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막 역수를 취하거나 나누는 게 되게 자유롭겠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는 것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로는 자, x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제 그 위에 저 시계대가 현재 이게 t일 때 t가 이제 유리수일 때 성립한 거니까 유리수 아래를 집어넣게 된다면은 이 식은 성립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t에다가 a를 넣은 식을 써보자면요. 이게 스텝 1에서 증명했던 거에 비해서 x의 rn제곱 곱하기 y의 1-rn제곱 이것은 rn 곱하기 x 더하기 1-rn 곱하기 y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스텝 1에서 보였던 그것이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 좌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보게 된다면요. 이것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겠냐면요. x의 r제곱 곱하기 어차피 0, y가 0이 아니니까 y의 인버스, y의 마이너스 1제곱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게 된다면 이것에 rn-1제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y는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y-1제곱 같은 경우는 이 값은 1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밑이 1보다 크고 1보다 큰 값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rn이 현재 스트리트리 인크리징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x의 r1제곱, x의 r2제곱을 살펴봤을 때 x의 r1제곱보다 x의 r2제곱이 더 클 거고요. 그거보다 x의 r3제곱이 더 클 거고요. 그거보다 x의 r4제곱이 더 크겠죠. 점점 이제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값은 결국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x의 t제곱으로 수렴하는 사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단조 증가에 좀 더 좀 깊이 있는 좀 스트리트리 인크리스 그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당연히 그 프로퍼티는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x t제곱을 수렴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결국 rn도 증가 수열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t가 들어갔을 때 값으로 결론적으로 리미트를 보내버린다면은 그 값을 수렴한다는 것이 보장되죠. 수렴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얘를 무한대로 당겼을 때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 그런 거죠. 수열 극한에 대한 그 대성하게 성질에 비해서 바로 극한을 당길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명하겠죠.
자, 이 값이 tx 플러스 1-t의 y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좌변 같은 경우는 x의 t제곱 곱하기 y의 1-t제곱이 돼버리니까 증명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이러듯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단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단원과 같은 이것을 살짝 보여줘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말로 때우게 했는데 좀 더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보이자 하자면은 설명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를 바꾸도록 할게요. y는 똑같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위의 부등식처럼 여기에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현재 여기에서 밑은 y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y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이 상황에서 리미트를 보냈을 때 얘가 이제 점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행위를 하게 될 거냐면요.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양변에 y의 rn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하게 된다면 어차피 양수를 곱한 거니까 부등호는 바뀌지 않을 거고, 그랬을 때 y의 rn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증가함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자면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rn제곱은 y의 rn-1제곱에다가 rn x 플러스 1-rn y 이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수렴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자명한데, 얘도 현재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계속 그러니까 증가 하면서 결국 n을 무한대로 당겼을 때 그 값이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값이 x의 t제곱이 이제 수프리머 값을 상한값으로 이제 잡히게 될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y의 t-1제곱에다가 tx 더하기 1-t의 y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양변에 이제 y의 1-t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줘서 식을 또 다시 정리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했을 때 x의 t제곱 y의 1-t제곱 같은 경우가 이제 tx 플러스 1-t의 y가 되겠다 라는 것을 보였어요. 그럼 케이스 두 번째도 증명이 끝나게 된 거겠죠. 그리고 이런 식다 케이스 세 번째, 네 번째도 보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x가 바뀌겠죠. x가 이제 0하고 1 사이고 y도 0하고 1 사이일 때 만약 한다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x가 이제 0하고 1 사이고 y가 1보다 크다 같을 때 이때를 보이면 될 건데요. 각각 과정은 똑같으니까 similarly 라고 쓰면 될 것이고요. 대신에 사용하는 부등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때는 y-1제곱 이제 x랑 y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취해줘야지 그 값으로 이제 수렴하는 것을 판단시켰겠죠. 리미트를 땡기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야 될 텐데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식 변형을 이것이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rn제곱 거기에다가 rnx 플러스 1-t의 t가 아니라 rn의 y 이 식이 되니까 이 상태로 리미트 보내주면은 바로 증명이 완료될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x는 이제 마이너스 1제곱에 취해줘야 되고 y는 그대로 가야 될 건데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공비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왼쪽에 있으면은 결국 x랑 y 마이너스 1제곱 다 0하고 1 사이니까 다 오른쪽으로 보내버려서 1은 1보다 크다 같다 뭐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rn제곱 곱하기 y의 rn제곱 마이너스 rn 마이너스 1제곱 거기에다가 rnx 플러스 1 마이너스 rn y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 얘도 이제 1보다 크고 얘도 이제 1보다 클 거니까 당연히 이 상태로 리미트를 보내면 수렴한다라는 것이 보여져서 그냥 당기면
보내버리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증명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잡는 것만 살펴보신다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리미트 보내는데 그 조건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증명을 할 부등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x가 양수일 때 그 t, 0부터 1 사이에 있는 그 실수 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x t제곱 y 1 t제곱, 이거보다는 각각 이 지수 파트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더한 거, 곱한 게 아니라 더한 거, tx 플러스 1 t y, 이게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마치 약간 산술기하 관계의 이제 부등식과 약간 좀 비슷한 그 식이 나왔다. 약간 좀 구조가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통해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코로러리가 있는데요.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코로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코로러리는 뭐냐면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0부터 1 사이에 있는 실수 t에 대하여 e에 tx 더하기 1-ty 제곱 같은 경우나 t2x제곱 플러스 1-t의 2의 y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너무 당연하게 기하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첫 번째 코로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수리선이 있었을 때 x하고 y 사이에 이렇게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여기 수직선 위에 x랑 y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x하고 y 사이에 1-t 대 t의 내분점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분점을 고려하게 된다면요, 그 점은 딱 이제 여기 정도 있다고 친다면은 그 여기에서의 점, 여기에서 수직선의 값은 tx 플러스 1-t의 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x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지수함수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이 x제곱이 있었을 때 이 값에 해당되는 이 x제곱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에 대응되겠죠. 그 다음에 이 x에 대응되는 이제 이 x제곱과 여기에 대응되는 이의 y제곱이 있을 건데, 그럼 이 둘로 이어서 직선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직선 중에서 이렇게 끊었을 때 이 선분을 다시 또 x선, y선분 둘 다 1-t 대 1로 1-t 대 t로 내분하게 된다면은 결국 여기에서의 y좌표가 값이 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여기 y좌표가 2x제곱, 여기가 이제 2의 y제곱이니까 이것을 1-t를 t로 내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여기서 이 빨간색이 값이 2의 tx 플러스 1-t의 y제곱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대응되는 여기에서의 빨간색 이 부분의 값이 t2x제곱 더하기 1-t의 2의 y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하학적으로 되게 명확한 부등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코너롤리니까 되게 빠르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위에 그 프로퍼티를 이용한다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증명하게 될 부등식은 바로 앞으로 증명에 쓰게 될 0부등식이에요. 자, 넌 네거티브 A, B에 대하여 P랑 Q가 이제 1보다 큰 수일 때 만족시키기를, 중요한 게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이 1을 만족시켜야 돼요. 갑자기 이 조건이 왜 나왔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되게 약간 이때 P나 Q를 막 특정 짓기 되게 힘들죠. 자, 이렇게 했을 때 A 곱하기 B
P분의 A의 P제곱 플러스 Q분의 B의 Q제곱,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성질이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부등식은 영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롤리가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증명했던 이 부등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부등식에서 그냥 부등식을 다시 가져올게요. 부등식이 0부터 1까지 있는 t에 대하여 캐피털 xt 곱하기 캐피털 y의 1-t제곱, 이것이 t 캐피털 x 플러스 1-t 캐피털 y, 이거를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이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나 이 친구는 만족시켜야 될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그런 조건, 양수가 된다, 그런 것이 난 넌 네거티브 이건데요. 제가 x를 2x제곱 그리고 캐피털 y를 2의 y제곱으로 재찾게 된다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왼쪽 식이 어떻게 되냐면 t의 2의 tx 곱하기 2의 1-ty가 되잖아요. 지수법칙 활용해 주신다면은 2의 tx 플러스 1-t의 y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지수법칙 증명했어요, 지난번에 실수일 때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우변 같은 경우는 t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t 곱하기 2의 y제곱으로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니까 결국 증명이 완료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부등식. 영부등식은 다음 증명에도 사용이 될 것이니까, 자, 이 부등식이 일단은 위에서 증명했던 그런 부등식이 될 거고요. 자, 이번 어떻게 잡게 될 거냐면요, 음, 캐피털 X를 A의 P제곱, 캐피털 Y를 B의 Q제곱, 그리고 T를 P분의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현재 조건이 P가 이제 1보다 크고 Q도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이 값들은 다 이제 양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분의 1이라는 저 수 같은 경우는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실수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증명했던 부등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만족시켰어요. 따라서 이 부등식을 내세울 수 있는데요. 이 부등식 대입을 해보신다면요, a의 p제곱에다가 이제 t가 이제 p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의 q제곱에다가 1-t분의 1은 이 부등식이 위에서 1-p분의 1은 q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q분의 1을 써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보신다면 이거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t가 이제 p분의 1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x는 a의 p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t는 q분의 1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y는 b의 q제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ab가 p분의 a p제곱 플러스 q분의 b q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증명이 완료되었어요. 이것을 영부등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건은 얘랑 얘 이런 것들, 얘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건은 이제 끝 달고 가가지고 다음 정리수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부등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잠시만요, 얘가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은 무엇이냐면요, 헤더 부등식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로거스 그리고 헬더,
헬더는 이니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띠어리는 무엇이냐면요. P랑 Q를 1부터 무한대까지 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썼을 때 하기를 P분의 1 더하기 이제 Q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1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그 수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모든 LP 수열 A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LQ 수열 B에 대하여 A, B의 원노름 이 값은 A의 P노름 곱하기 B의 Q노름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헬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수학에 대한 지식 아니면 수학 관련된 독서를 하셨다면은 되게 코시 부등식이라는 것을 봤을 텐데요. 이 부등식에서 P랑 색깔 바꿔서 드릴게요. 이 부등식에서 만약 P랑 Q가 2일 때 이 케이스는 부르기를 컷이 부등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을 만한 부등식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P에 대하여, PQ에 대하여 그게 만약에 이걸 주주권을 만족시킨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도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P랑 Q가 이제 2일 때는 되게 특이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증명이 완료된다면은 이것을 잠깐 풀어 쓴다면은 절대가 AN, BN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값보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가 AN의 P제곱에 P분의 1제곱 이 값에다가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bn에다가 q제곱 한 것에 다 더하고 이제 q분의 1제곱 한 값을 이거보다 얘가 더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이제 대수 쪽에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냥 이 부등식만 놓고 봤을 때 이것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등식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보고 그냥 이거 주어주고 이거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되게 난감할 거예요. 되게 어려운 부등식이 될 것인데요. 이 조건을 잘 써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증명했던 그 영분음식을 잘 활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을 할 때는 특이한 케이스는 일단 배제시켜 놓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증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자, 이제 만약에 P가 1일 때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P가 1이라면은 이제 Q는 무한대가 돼야지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Q가 1이라면은 P는 무한대가 돼야겠죠. P가 1이고 Q가 이제 무한대인 이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논하고 싶은 그런 부등식은 무엇이 될 거냐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bn을 들여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bn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피니 노름이란 말이에요. L 인피니 스페이스에서 가져온 수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B1, B2, B3 이런 거 곱하잖아요. 결국 이런 곱한 값보다 결국 이제 B 인피니트 노름이 더 이제 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의 정의 때문에, 수프리모이기 때문에 이 값보다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이어 곱하기 B의 인피니트를 곱한 값이 더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당연히 얘가 이제 B1, B2, B3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B 인피니트 누르면 결국 N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곱으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A의 원노름 곱하기 B의 인피니트 룸이니까 이제 P가 1이고 Q가 이제 무한대일 때 경우를 증명이 완료되었어요. 자, 만약에 반대로 P가 무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Q는 1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이제 Bn 대신에 이제 A는 인피니트 룸을 취해줘가지고 그냥 같은 부등식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시밀러리를 써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것은 케이스 세 번째 때부터죠. 케이스 세 번째 때 P랑 Q가 이제 1하고 무한대를 제외한 이수일 때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때도 케이스를 나누게 될 것인데요. 자, 케이스 세 번째 첫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수열 A랑 이제 B를 조건해 갈 거예요. 먼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이제 A가 영수열이고 또는 이제 B가 영수열이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위의 부등식에서 결국에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너무 투입이라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클리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0일 때 케이스를 왜 배제했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0일로 이 A의 A 또는 B에게 노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식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일단 따로 빼서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부터 볼 케이스는 이제 A하고 B가 그대로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케이스로 있잖아. 제가 이번에도 그 스킬 쓸 거거든요. 지난번에 증명하대로 쓴 것 같은데 특이할 때 하나 보고 좀 더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확장시킬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 착안해가지고 이제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케이스 다음번 제너럴하게 잡을 때 되게 디파인 정의하는 방식이 좀 그것만 잘 잡게 된다면은 이런 멋진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오늘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의 P노름이 1이에요. 그리고 B의 Q노름도 1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에 그게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고 이걸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확장시킬게요. 자, 이랬을 때 일단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본다면요. 자, 이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bn 이라는 이 부등식은 여기에서 우리가 0의 부등식을 쓰게 되는 거죠. 자, 0의 부등식을 사용해 주게 된다면요. 자, 0의 부등식 잠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건 만족시키죠?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문제 가정이 있고요. a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p분의 a의 p제곱 더하기 q분의 b의 q제곱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 친구를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이 친구를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다가 어차피 이게 양수 나올 거니까 p분의 절대값 an의 p제곱 더하기 q분의 절대값 bn의 q제곱 이게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이제 시그마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시그마 값이 계산하는 게 그게 큰 역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은 p분의 어, 현재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분배할 수 있겠죠. 상수고 여기 n에 여기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시그마는 이제 각각 수렴하니까 분배해줘가지고 계산해 본다면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것은 A의 P노름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B의 Q노름이 될 거니까 계산을 하기를 P분의 A의 P노름 더하기 Q분의 B의 Q노름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하기를 A의 P노름과 B의 Q노름이 다 이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음. 그래서 이 값은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가정에서 P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Q 더하기 Q분의 1은 1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1이에요.
얘 1이라고 했죠. 얘 1인데 1은 이 두 친구 곱한 거나 같지 않나요? 음. 그래서 1은 A의 P누름 곱하기 B Q누름이 되면서 결국에 이 친구가 AB의 원노름이 될 거니까 AB 원노름이 A P제곱 곱하기 B Q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성립이 되었어요. 이런 특이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케이스 3-3으로 일반적으로 확장시켜야겠죠. 일반적인 상황인데 단 조건이 A는 영역열이 아니라 0벡터가 아니고 B도 0벡터가 아니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뒷바인하기를 새로운 수열 A'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열 A에다가 A의 P노름을 나눠준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의 P노름이 절대로 이제 A가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A P노름도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알 수 있죠. 그게 공리 세 번째였고요. 이거 곱하기 A 이렇게 정의를 하고 B도 마찬가지로 B'을 B의 Q노름을 나눈 거 이렇게 실수배를 시켜준 걸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되게 일반적인 수열 A, B에 대하여 A', B'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노름이 A'의 B노름은 어쩔 수 없이 1이 되고요. B'의 Q노름도 마찬가지로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노름을 씌워버린다면 얘랑 같아지니까 얘도 얘랑 같아지고 따라서 우리 케이스 3-2에서 증명했던 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3-2에서 증명했던 것을 사용해 주신다면요. 프라임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프라임에 대하여 A 프라임 곱하기 이제 B 프라임의 원노름 이 친구가 A의 A 프라임의 프라임 빼먹으면 안 되죠. A 프라임의 P 노름 곱하기 E 프라임의 Q 노름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값은 1이에요. 그런데 A 프라임 B 프라임의 원노름 같은 경우는 이 친구의 곱한 것의 원노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노름 여기에 씌워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약간 칸이 좀 부족한데 약간 좀 잠깐만요. 자, 원노름을 잠깐 계산해 본다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 보니 A P노름 곱하기 B의 Q노름 Q노름 한 것분의 1 곱하기 A, B의 원노름이 되겠죠. 따라서 양변에 A P노름 곱하기 B의 Q노름 이것을 곱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인 A, B의 원노름은 A의 P노름에다가 B의 왜 글씨가 잘못했지? Q노름을 곱한 거 공통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완료됐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 끝났어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다 합쳐서 1과 P가 P와 Q가 1하고 무한대가 아닌 그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증명이 완료됐죠.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 만족시키는 1과 무한대를 포함한 이 PQ에 대하여 LP수와 LQ수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더 부등식이 될 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민코스키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코스키 부등식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민코스키 부등식입니다. 자, 민코스키 부등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LP 스페이스 이런 것들 같은 게 지금 논드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것은 삼각부등식이었습니다. 삼각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삼각부등식이 민코스키 부등식인 거죠. 자, 그 부등식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이 수일 때 이랬을 때 LP 수열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P노름은 A의 P노름 더하기 B의 Q노름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하기 앞서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부터 다 배제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첫 번째. P가 무한대일 때 이 경계를 일단 없애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없애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A 플러스 B의 인피니 노름이 되겠죠. 그리고 인피니 노름의 정의는 절대값 그 수열에다가 스프리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리머 값은 우리가 이 친구 절대값 AN 플러스 BN은 절대값 AN 플러스 절대값 B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변에 스프리멈을 취해도 이 부등식은 똑같이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프리머 오브 절대값 AN 더하기 스프리머 오브 앱솔루트 BN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다르게 쓴다면은 스프리머 절대값 A는 A의 인피니트 노름이고요. 스프리머 절대값 B는 B의 인피니트 노름이잖아요. 따라서 증명이 완료되었어요. 케이스 무한대일 때는 되게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P가 1일 때 이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P가 1이 된다면요.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것이 원노름이겠죠. 원노름 같은 경우는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의 절대값 AN 플러스 BN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생각했던 그 삼각부등식에 비해서 이 친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플러스 절대값 BN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친구는 수렴하니까 이제 시그마를 분배해서 왜 수렴하냐고요? 에피소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죠. 절대값 AN 더하기 시그마의 절대값 BN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 친구가 바로 이제 A의 원노름 더하기 B의 원노름이죠. 그래서 증명이 완료되었어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고요. 다음 세 번째 케이스, 여기 메인이죠. 자, 메인 작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1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이 수일 때 우리가 아까 봤던 헤더 분식을 쓰고 싶거든요. 헤더 분식을 쓰기 위해서는
P분의 더하기 이제 Q분의 1이 1이 되는 그런 Q를 잡아야 돼요. 근데 P분의 1에다가 무엇을 더해야지만이 과연 1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값은 P분의 P-1이 되겠죠?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이 네오박스 친 이 값을 Q분의 1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Q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Q분의 1은 P분의 P-1이고요. 따라서 역수취할 수 있겠죠. 역수취해준다면은 이제 Q는 P-분의 P 되고요. 이 역수취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P가 1이 아니니까 1인 경우는 이렇게 배제시켜 놓고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제 케이스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되게 특이한 상황을 배제시켜 놓고 이제 그게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B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얘가 0이 돼버리는, 야 0이 돼버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올 텐데 0이 돼버리니까 현재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좌변이 0이 돼서 이것은 되게 클리어하게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B가 이제 마이너스 A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즉 A 플러스 B가 이제 영수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벡터가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부등식을 성립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여기 P노름을 잰다는 것은 여기 이 수열에다가 이제 박항들의 P제곱을 더한 AN 플러스 Bn의 그 절대값에다가 P제곱을 한 다음에 그 값 다 더해요. 시그마 합해요. 그 다음에 P분의 1제곱 할 거잖아요. 근데 P분의 1제곱까지 계산하기 되게 싫잖아요. 그걸 싫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일단 양변에 P제곱 곱해도 이거는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P제곱을 곱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P노름에 이제 P제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이제 P분의 1제곱은 안 해도 되니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플러스 BN의 P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P를 이제 P는 절대로 1보다 크니까 절대값 AN 플러스 BN에다가 절대값 AN 플러스 BN의 P-1제곱을 곱한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수열이 아까 썼던 삼각부등식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아이고, 절대값 AN 플러스 절대값 BN 이걸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적을 써주게 된다면은 결국 값은 커지겠죠. 다음과 같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곱하기 절대값 AN 플러스 BN의 P-1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bn 곱하기 절대값 an 플러스 bn의 p-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부등식을 쓸 수 있겠냐면은 현재 p 플러스 1 더하기 p 플러스 1가 이제 1을 만족시킬 거고요. 위에 헤더 부등식에서 만족시키는 조건, 자, 이런 것들 다 이제 만족시키죠.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은 이 수열 각각 이제 얘를 P노로 시키고 얘를 이제 Q노로 시킨 거, 그것들이 이제 곱보다는 이 값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헤더 부등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헤더 부등식을 사용해 주신다면요, 얘의 P노는 얘 이제 Q노로 해가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의 p제곱에 p분의 1제곱 이거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플러스 b에 대한 한수열을 보는 거예요. an 플러스 bn 이것의 p-1제곱 이것을 그냥 하나의 수열로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q제곱을 한 다음에 q분의 1제곱 한 게 이제 q노름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도름 이것의 시그마보다는 각각 이 곱해져 있는 두 개의 각각 p노름 q노름 취해가지고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헬더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주셔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꺼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요거랑 요 차이는 AN 대신 BN 쓴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않나요? 음.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면은 되게 특이한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이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양변에 P 플러스를 곱한다면은 P 마이너스를 곱한다면 P 마이너스 1 곱하기 Q는 이제 P가 되잖아요. P 마이너스 1 곱하기 Q 이게 뭐가 된다고요? 얘가 P가 된다고. 얘가 P가 된다고. 자, 얘가 P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A의 P노름이죠. 이 친구는 이제 P제곱 한 다음에 이제 Q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P노름에다가 이제 Q분의 P제곱을 한 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P분의 1제곱 한 다음에 결국 Q분의 P를 곱해주시면 될 거니까 이만큼이 이제 노름이 되겠죠. P노름이.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를 A의 P노름 곱하기 A 플러스 B의 P노름의 Q분의 P제곱 이게 된 거고요. 거기 더하기 B의 P노름 곱하기 A 플러스 B의 P노름의 Q분의 P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친구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걸로 묶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A의 P누름 더하기 B의 Q누름 이것도 P누름이죠? P누름 거기에다가 A 플러스 B에다가 P누름에다가 Q분의 P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있잖아요. 양변은 얘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로 나눠주게 된다면은 이 친구의 각각이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P노름에 P 마이너스 이제 Q분의 P 제곱이 될 거고 그 값이 현재 A의 P누름 더하기 B의 Q누름 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등식이 성립한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해보자면은 여기는 이 지수를 들어볼게요. 이 지수를 이제 P로 묶어봐요. 이 지수를 P로 묶어준다면은 P에다가 1-Q분의 P로 Q분의 1로 바꿀 수 있겠는데 1-Q분의 1을 뭐겠어요? P분의 1이잖아요. 왜냐?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1이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 Q P분의 1이 될 거고요. P분의 1 곱하기 P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A 플러스 B의 P노름이 되겠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피직업 시킨 것을 다시 또 원산복귀 시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민코스키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겠죠. 민코스키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증명이 완료되었어요. 그럼 우리 다시 위로 돌아와가지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에피스페이스가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고 결론적으로 민코스키 부등식 만족시켜가지고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수업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결론은요. LP of N 이 친구가 에피스페이스가 노은 공간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돼야지 해석 과정이 증명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민코스키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술기하 평균으로부터 영부등식 그리고 헬더 부등식 그리고 민코스키 부등식 이렇게 순서대로 증명을 해봤습니다. 되게 증명의 아이디어가 되게 새로우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논드 스페이스 정의 다시 돌아가서 지금 겨우 제일 중요한 건 논드 스페이스죠. 논드 스페이스 정의 이 노름이라는 그 사상이 만족시키기를 이 삼각분원식 만족시키고요. 알배를 시켜도 알배 R 실수배를 시킨 그 벡터도 결국에 원래 벡터의 그 실수배 절대값 실수배를 한 그걸 갖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노름이 0이 되는 것은 0벡터밖에 없다. 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것을 노름이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